고등학교 수학 미적분 1.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소단원 1.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기서는 극한의 개념, 정의, 의미, 표기 등을 배우고 극한값의 합차, 곱과 같은 극한에 대한 성질과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사용되는 문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소문자들 중 앞에 문자들은 주로 상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알파벳 소문자들 중 뒤에 문자들은 주로 변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스 문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 대문자 중 델타가 사용됩니다. 그리스 소문자 중 알파, 베타, 델타, 입실론이 사용됩니다. 이런 문자들은 주로 상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극한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값이 0에서 점점 1로 다가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로 다가갈 뿐 1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y도 x를 제곱한 값이니 점점 1로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y도 역시 1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x값이 2에서 점점 1로 다가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도 x는 1로 다가갈 뿐 1이 되지는 못합니다. y도 x를 제곱한 값이니 점점 1로 다가갈 것입니다. 하지만 y도 역시 1이 되지는 못합니다. 극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때 알파를 x는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고 하고 또는 x가 a로 접근할 때 fx는 알파로 접근한다 라고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일 때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fx는 1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x가 1로 접근할 때 fx는 1로 접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x가 a로 접근할 때 fx가 알파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x는 a에 아주 가까운 값이지만 a는 아니라는 의미이고 fx는 알파와 아주 가까운 값이지만 fx는 알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y가 x제곱이라는 함수일 때 x가 1로 접근할 때 fx가 1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x는 1과 아주 가까운 값이지만 1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fx는 1과 아주 가까운 값이지만 1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y는 x제곱 함수의 예시로 돌아가서 x는 1로 fx도 1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멀리서 보면 x가 1에 fx도 1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결국 x든 fx든 1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x값은 델타만큼의 차이가, fx값은 입실론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x가 1에 fx도 1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결국 x든 fx든 1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x값은 델타만큼의 차이가, fx값은 입실론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fx에만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fx의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다시 극한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문구가 한없이 라는 단어입니다. 한없이 라는 단어를 고려해 입실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fx가 0.9까지 도달했다면 입실론, 즉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1입니다. 만약 fx가 0.99까지 도달했다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01입니다. 만약 fx가 0.999까지 도달했다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001입니다. 아직 한없이 n은 터무니없게 큰 값이므로 이것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얼마가 될까요? 차이값은 놀랍게도 0이 됩니다. 3분의 1은 0.333. 이 무한히 반복됨을 아실 겁니다.
좌변과 우변에 각각 3을 곱해주면 1과 0.999 가 무한히 반복되는 수는 같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없이를 만족하는 fx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0.999가 무한히 반복하는 수에서 마지막 수만 8인 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수와 함수값과의 차이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중간에 9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없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면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고 극한이라는 것이 실제 과학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극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가 x 플러스 1일 때 x가 1에 접근하고 fx가 2에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3개의 값을 선택했는데요. fx 값이 1.997까지 도달했다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003입니다. fx 값이 1.998까지 도달했다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002입니다. fx 값이 1.999까지 도달했다면 함수값과의 차이값은 0.001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극한값을 논하기에는 너무 큰 값입니다. 그런데 이 입실론 값들을 훨씬 더 작은 값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과의 차이값을 10의 마이너스 8승 이하로 줄여보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면 충분히 작은 값이고 fx는 2로 근사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9승도 충분히 작은 값이고 fx는 2로 근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을 쓸지 마이너스 9승을 쓸지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확도를 매우 높여야 하는 계산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쓸 수 있겠죠. 결국 한없이 작은 오직 하나의 입실론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기술에서는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승 정도의 차이값에 해당하는 정밀도로 극한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 결정한 입실론만큼의 값의 변화입니다. 만약 그 값을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정한다면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작은 값은 그 값이 제거되며 따라서 극한값은 미세한 변화이지만 새로운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있는 x-1은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x가 1에 가까이 갈 뿐 1은 아니기에 x-1은 0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왼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은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도 역시 2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x가 1로 접근할 때 함수의 극한값은 2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렴과 발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fx는 1 나누기 x제곱의 함수가 있는데요. x값이 커질수록 분모 x제곱의 값이 매우 커져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기호 무한대가 사용되는데요. 무한대는 특정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매우 큰 값입니다. 예를 들어 9가 계속 반복되는 수가 있다면 그 값이 매우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x값이 작아질수록 분모 x제곱의 값이 매우 커져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fx는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x가 2-x분의 1이라는 함수일 때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x값이 커질수록 분모 x의 값이 커져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fx는 2-0이 되어 2에 가까워집니다. x값이 작아질 때는 분모 x의 값이 마이너스 부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우 커지기 때문에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fx는 2 플러스 0이 되어 역시 2에 가까워집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에 가까워지든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든 극한값은 2에 수렴합니다.
fx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함수 값은 부호는 플러스를 유지한 채 값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fx에 마이너스 부호만 추가한 gx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할 때 함수 값은 부호는 마이너스를 유지한 채 값이 계속 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함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발산한다고 하며 기호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사용합니다. 함수의 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을 알고 싶은데요. 일단 최고차항 x제곱을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지므로 1분의 x 또는 2분의 x제곱의 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x의 제곱값만 고려하게 되는데 x값이 커지면 x의 제곱값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x가 커짐에 따라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다음은 우극한과 자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극한은 x의 값이 우측에서 특정값 a로 접근하는, 즉 특정값 a보다 약간 큰 값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입니다. 여기에서는 알파로 수렴합니다. 자극한은 x의 값이 좌측에서 특정값 a로 접근하는, 즉 특정값 a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입니다. 여기에서는 베타로 수렴합니다.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합니다. 본 예시에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fx가 그림과 같을 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우극한은 x의 값이 0보다 약간 큰 값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입니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이고 따라서 절대값을 취해도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합니다. 자극하는 x의 값이 0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값입니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이고 따라서 절대값을 취하면 부호는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함수값은 플러스 2로 수렴합니다. x가 0일 때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고 자극한 값은 플러스 2로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값에 k배를 한 후 극한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구한 후 k배를 한 값과 동일합니다. fx가 그림과 같을 때 x가 a로 접근하면 fx는 알파로 수렴합니다. k값은 변수 x와는 무관한 상수이기에 k배를 극한을 취하기 전에 먼저 곱하든 극한값을 구한 후에 곱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함수값끼리 더한 후 극한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구한 후 서로 더한 것과 값이 동일합니다. 그림에서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3gx의 극한값은 1.5입니다. 이 두 극한값을 더하게 되면 4.5가 됩니다. 그런데 fx와 gx를 미리 더하게 되면 빨간색 함수가 나오게 되고 x가 a일 때 빨간색 함수의 극한값도 4.5가 됩니다. 유사한 성질이 함수값끼리 뺀 후에 극한값을 구할 때도 성립합니다. 그림에서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3gx의 극한값은 1입니다. 이 두 극한값을 빼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런데 fx에서 gx를 미리 빼게 되면 x가 a일 때 극한값이 2가 되는 함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값끼리 곱한 후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구한 후 서로 곱한 것과 값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2gx의 극한값은 3입니다. 즉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 3과 2를 먼저 구한 후 서로 곱하면 6이 됩니다. 그런데 fx와 gx를 미리 곱해도 x가 a 근처일 때 6과 가까운 값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값끼리 나눈 후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구한 후 서로 나눈 것과 값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x가 a일 때 fx의 극한값은 6, gx의 극한값은 2입니다. 즉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 6과 2를 먼저 구한 후 서로 나누면 3이 됩니다. 그런데 fx와 gx를 미리 나눠도 x가 a 근처일 때 3과 가까운 값이 될 것이고 2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3가 됩니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모가 다르므로 분모를 같게 하여 식을 변형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배운 합의 법칙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x값이 무한히 커지면 분모가 무한히 커져 각각 0으로 수렴합니다. 결국 0 더하기 0으로 0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로 분모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자에 무리수도 있으니 분자를 유리화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되어 x-4가 됩니다. x가 4로 접근하면 x-4는 0에 접근하는 것이지 0은 아니기에 분자 분모에 x-4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x에 4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자와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형태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x값이 무한히 커지므로 0으로 수렴하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극한값은 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수식이 분수 형태일 때의 성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분자만을 생각해보면 분자를 두 개의 곱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두 형태 모두 특정한 극한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는 알파에 수렴하고 다른 하나는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곱의 공식을 이용해 두 극한값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파 곱하기 0이 되어 값은 0이 됩니다. fx와 gx가 그림과 같은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모의 gx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만약 분자의 fx가 0이 아닌 다른 값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성질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극한값이 2로 수렴하는 식이 있습니다. 전체 극한값이 특정값 2로 수렴하는데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b를 a의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x-1이 들어간 인자로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자가 제거되어야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자는 약분되어 제거됩니다. 0인자가 제거된 후 x에 1을 대입하여 구하면 변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x의 값이 gx보다 같거나 작다면 그들의 극한값도 역시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fx가 gx보다 작을 경우 아무리 극한값을 취한들 결과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hx가 있고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즉 fx는 gx보다 작지만 같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x가 a일 때이고 그때 함수값은 알파입니다. hx는 fx와 gx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x가 a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알파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fx가 두 함수의 중간값인데 x가 3으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fx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fx 좌우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특히 x가 3일 때의 값이 중요한데요. 좌측에 있는 함수값이나 우측에 있는 함수값이나 모두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낀 fx도 1이 되어야만 문제의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